안녕하세요. 수학 어차피입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조금 최대하고 최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수의 증감에 따른 최대 최소, 그 다음 두 번째는 1차 함수, 그 다음 세 번째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정의역 제한을 이제 추가적으로 두면서 문제가 최대 최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또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조금 시간이 괜찮으면은 조금 최대 최소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그동안 조금 다뤘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증가 감소에 따른 최대 최소인데요.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벌써 바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더 큰 x를 넣을수록 더 큰 y가 나온다. 그게 이제 증가의 정의였고, 똑같이 이런 표현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 표현 앞에는 어떤 멘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x에 포함되는 임의의 x1, x2에 대해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멘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뜻이 뭐냐면 정의역 x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정의역이라는 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포함된 임의의 x1, x2. 야, 너가 입력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꺼내봐. 근데 그 두 개가 만약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거를 함수에 넣은 y 값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 싶으면 5강이었던 것 같은데 증가함수, 감소함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소함수면은 반대로 더 큰 x 값을 넣을수록 더 값이 작아져, y 값이 작아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1차 함수, 2차 함수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의 꼴을 한번 적어보면 ax 플러스 b, y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a의 역할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1차 함수의 증가 감소는 기울기의 부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러면 증가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감소 함수가 돼요. 그럼 또 여기서 수학적 마인드. 선생님, 0일 때는요? 그쵸. 그러니까 0일 때는 이런 게 어이없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항상 수학적 마인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상황 보고 저 상황 보고. 선생님, 근데 풀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0도 있잖아요. 0은 근데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가지시고 한번 결과까지 이끌어 보세요. 그렇게 0이면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최대 최소를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y는 f x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y는 x 플러스 1인데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얘가 1차가 아니더라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봐도 지금 더 큰 x 넣을수록 더 큰 y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x2보다 더 큰 x 넣어? 그것도 당연히 더 클 거니까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얘가 증가 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 y는 x 플러스 1에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답은 없답니다. 왜 없냐면 더 큰 x 넣을수록 더 큰 y 나온다며. 그럼 내가 만약에 5천억을 x에 넣었어. 상당히 큰 값 나오겠죠. 근데 5,001을 넣으면 그 5,000을 넣은 것보다 더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5,002를 넣으면 5,003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에 제한이 없어서 어떠한 값이든지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하고 최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 문제를 형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의역 제한을 이렇게 걸어버렸어. 야, 너 마이너스 1 포함 3 포함해서 이 사이 값만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실 그래프도 딱 이 구간에만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한 3 정도였다 이렇게 두면은 사실 나머지는 지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왜냐하면은 나머지 내가 x를 못 넣어. x를 못 넣으면 점이 안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증가 함수다 보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이 함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fx라고 하면은 최소값은 f-1입니다. 최대값은 f3가 될 거예요. 왜? 내가 넣을 수 있는 값 중에서 이게 증가함수니까 큰 값 넣을수록 큰 y값 나온 다음에 결과값 나온 다음에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가 3이잖아. 그래서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4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증가 감소를 먼저, 함수의 증가 감소를 먼저 좀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의역 제한이 사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정의역 제한이 없으면은 최대와 최소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대부분의 함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 제한까지가 사실 이 문제의 일부다.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수함수 한 번만 하고 2차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fx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우리가 딱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너 감수함수, 오케이, 감수함수인데 정의역 제한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 제한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7보다 작다 이렇게 형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역 제한이 걸리는 순간 사실은 딱 이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0하고 17은 너무 왼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또 하는데 그냥 제가 너무 왼쪽으로 가니까 조금 제외할게요. 근데 얘가 우리가 딱 봐도 감소함수다 보니까 감소함수는 더 큰 x값을 넣을수록 더 작은 결과값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넣은 게 큰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20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스몰 m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큰 값을 넣을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17을 넣을 수가 없어요. 등호에 정의역 제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쌤 16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16 넣은 거보다 마이너스 10 잠깐 16이 아니죠. 정의역이 17보다 그러니까 17.01 17.001 그러면은 지금 입력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점점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값이 작아질 거야. 계속 f-17.0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끝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값이 우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차 함수를 조금 볼게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제가 우선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을 기준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인 함수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보면은 2차 함수에 제가 이제 특징으로 첫 번째가 이제 축에 대한 대칭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축을 기준으로 조금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x는 3이 이제 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제가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면은 축에 가까운
x를 y는 fx에 넣을수록 입력할수록 최소값이 나온다. 최소값? 작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내가 이 x를 이 함수 y는 fx에 넣으면은 y 값이 이게 뜨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힌 거고, 얘는 x를 내가 이거 넣으면 y 값이 얘가 뜨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입력값은 축에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되고, 얘는 이 입력값은 축에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다 이게 축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y값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기준으로, 축에 가까운 x를 함수에 넣을수록 낮은 값,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축에서 먼 값을 넣을수록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가까운 값을 넣을수록 최대값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축인 마이너스 1로부터 먼 값일수록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의역 제한을 내가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둘 다 포함해서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정의역 제한을 걸어버리면 최대값은 축에 가까운 x값을 넣을수록 최대. 근데 내가 축 그 자체인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네. 그래서 f-1이 최대 라지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에서 가장 먼 값인 지금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축에서 가장 먼 건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데 1을 한 칸으로 보면 마이너스 2는 한 칸 왼쪽으로 간 거고, 얘는 이제 4칸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3이 더 멀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넣은 게 최소. 이렇게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축에 가까울수록 최대인지 최소인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제가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fx는 절대값 x-1,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gfx의 최대하고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돼요. 쌤 갑자기 합성함수요? 오케이. 근데 합성함수도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차피 제가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푸는 거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합성함수인데 이거는 g에다가 x자리에다 내가 fx를 넣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fx를 넣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g에다가 결국 내가 fx를 입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g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다 보니까 어떤 걸 입력해야 최대가 나오고 최소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축과 좀 관련이 있죠. 축을 우리가 찾으려면 완전 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쓰였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x에 1과 가까운 값을 넣을수록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최소, 그 다음에 1보다 먼 값을 넣을수록 최대가 나올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x에다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범위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값이 전체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x-1을 그래프를 그리고
접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절대값 x-1의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x-1의 그래프인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소리. 근데 우리가 g에다가 fx를 넣을 거라며. 그러면은 내가 이 gx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넣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돼요. 왜? fx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치역 자체가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fx를 내가 입력할 거라며. 그럼 여기에 fx를 넣을 건데 1과 가까운 값을 넣을수록 최소. 그렇기 때문에 gfx의 최소는 1이 넣을 수 있죠.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내가 여기 넣을 거니까 1 넣으면은 5가 될 거고요. 최대는 1부터 먼 값일수록 최대가 나오는데 뭐 내가 5억 넣을 수도 있고 5천억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라고 해서 합성함수도 결국 g라는 함수에 이런 함수를 입력값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 축을 한번 설정을 하고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내가 결국 여기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넣는 거랑 지금 같은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 똑같은 문제에 한번 정역 제한을 한번 걸어볼게요. 정역 제한을 걸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역 제한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얘가 딱 1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이렇게만 그려지면 fx의 범위가 1을 넣었을 때 0이고요. 4를 넣었을 때 3. 이렇게 형성이 돼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이 fx를 내가 여기에 넣을 거야. 한마디로 정역 제한이 0부터 3까지가 정역 제한이 걸리는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에 가까운 값, 내가 넣을 수 있네. 정확히 말하면 x에는 내가 2를 넣었을 때 fx 값이 1이 될 거고 그게 여기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gfx의 최대값, 최소값 일단 축에 가장 가까운 값 넣을 수 있으니까 스몰 m은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축에서부터 가장 먼 값, 지금 보면 내가 0부터 3까지 넣을 수 있는데 1로부터 가장 먼 값은 3을 넣었을 때죠. 그래서 3을 넣으면은 2의 제곱 4, 8, 13 이렇게 gfm의 최대값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사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수학 1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나올 거고 또 수학 2에서도 방정식, 부등식하고 연관돼서 최대 최소가 나올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수험수 2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3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